자, 이제 이 단원 조석 봅시다. 조석. 조석 하면은 나는 이제 마음의 소리 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조석은 뭐 아침 저녁이란 소리죠. 그렇죠? 아침 저녁이고, 아침 저녁으로 저기 뭐가 바뀐다? 바닷물이 들고 나가는 밀물과 썰물이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되게 한번 궁금해 한 적 없니? 왜냐면 어딘가가 바닷물이 밀물이면 그 바닷물이 아니 썰물이면은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근데 또 다른 부분도 보면은 또 그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어딘가가 밀물이 될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보통 바닷물이 빠져나간 밀물이 되는 게 같은 미도상의 딱 반대편이 정확하게 밀물이고 썰물이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 되게 궁금해서 이 빠져나간 바닷물이 대체로 어디로 갈까? 밖으로 나가진 않을까? 하고 어렸을 때 되게 궁금해 했는데, 나중에 그 원인을 알게 됐죠. 뭐 아무도 안 궁금했으면 어쩔 수 없고. 자, 그래서 기조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기조력은 조석, 해수가 수평으로 이동을 해서 주기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바로 조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아졌었을 때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만조, 고조, 그 다음에 고조, 그 다음에는 조석으로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었을 때를 바로 만조라고 하고요. 만조가 되기 위해서 연안 쪽으로 바닷물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우리는 밀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밀물에 의해서 만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간조는 조석으로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었을 때, 물이 다 빠져나갔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에 의해서? 썰물에 의해서 바로 간조가 나타나요. 보통 밀물 하루 2번, 썰물 2번, 보통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썰물 때 여러분들 가서 뭐 조개 캐고 하는 갯벌 체험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밀물, 썰물을 일으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기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조력. 자,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힘을 바로 기조력이라고 하는데, 천체인 달하고 태양 등이 그러니까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달과 태양의 중력이거든요. 요새는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물리에서 보면은 중력값은 어떻게 정의해요?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두 천체가, 큰 천체 질량이 작은 천체 이렇게 있고, 두 천체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있었을 때, A가 A하고 B라고 치면은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과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로 서로 크기가 같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 그 다음에 지구와 천체의 공통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생긴 지구의 원심력의 합으로 나타낸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즉 천체가 둘이 공전을 하잖아요. 천체가 둘이 공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하는 걸 볼 수 있는 게 명왕성이랑 명왕성의 위성인 샤론, 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위성과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는 외소 행성이죠. 명왕성이 이제 지구의 행성은 아니니까 공전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공전을 하면, 원래 원래 위성은 행성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전을 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어떤 식의 공전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명왕성이고 플루토, 명왕성이고 옆에 있는 샤론이라고 하는, 카론이라고 하는 위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엔 뭐냐면, 명왕성의 중심과 이 카론의 중심에서 어떤 위치에 딱 놓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를 하나 연결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여기다 받침점을 놓으면은 얘가 딱 평형이 되는 위치, 거기가 공통 질량 중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막대를 놓고, 또는 여기다가 이렇게 뭐
근데 여기다 이게 수평방향 놓으면 안 되지. 자, 이렇게 나와서 공통 질량 중심에서 보면은 요 지점에서 명왕성까지의 중력과 요 지점에서 누구하고 이 카론까지의 중력하고가 딱 같아지는 그 지점이 생겨요. 여기를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딱 그 지점이 있으면은 양쪽 중력이 상쇄가 되는 딱 그 지점이 생기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명왕성도 위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명왕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명왕성의 위성인 샤론이 이렇게 있으면 공통 질량 중심이 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명왕성이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샤론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원래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달이 이렇게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한다, 지구는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구와 달 사이도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그 공통 질량 중심으로 해서 얘가 돌아요. 근데 얘가 질량이 워낙 한쪽 행성이 커버리면 공통 질량 중심이 이 행성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요 내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 있으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요 지점이 둘의 공통 질량 중심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요 지점까지의 중력과 여기서부터 달까지의 중력이 딱 같아진 여기를 중심으로, 실제로는 얘도 어떻게 되냐면 지구도 이렇게 공전을 해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워낙 이 공통 질량 중심과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얘가 지구가 약간 엇나가게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못 느껴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뿐만 아니라 태양하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하고도 당연히 공통 질량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태양 질량이 워낙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 공통 질량 중심이 거의 다 태양 안쪽에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이 잘 움직인다라고는 느끼지 못하지만, 목성은 워낙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행성이라서 목성하고 태양의 공통 질량 중심은 거의 태양 표면쯤,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대요. 만약에 좀 더 컸었으면은 아마 태양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그래서 적색편이 청색편이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크진 않다. 유일하게 거의 바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목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 질량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할 때, 그러면 지구도 어찌됐든 간에 뭘 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잖아요. 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약간 아주 미세하게나마 공전을 하면은 얘가 회전을 하게 되니까, 회전에 의한 뭐가 생겨요? 공통 질량 중심으로 구심력이 작용을 하면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바깥으로 뭐가 작용을 하려고 해요? 원심력이 작용을 하려고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할 때 생기는 지구의 원심력, 원심력은 공통 질량 중심까지의 지구의 중력과 같아요. 그래서 원심력의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중력과 지구의 원심력의 합이에요. 그게 기조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중력은 우리가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구와 달을 기준으로 할 때 중력은 달이 지구에 주는 힘이고, 그 다음에 원심력은 지구의 공전으로, 여기서 공전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의 공전으로 발생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요 두 힘의 합력으로 바로 뭐가 나타나냐면은 기조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조력의 크기는 천체의 질량에 비례를 하고요. 지구 천체는, 이거는 외부 천체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외부 천체의 질량에 비례를 하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커지겠지. 지구에서 천체까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 질량 중심에 의한 중력의 효과까지 고려해서 세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에 기조력을 줄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천체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달, 그 다음에는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태양, 이 두 가지 천체가 지구한테 기조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두 천체에 해당이 되는데, 질량은 태양이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근데 기조력은 달에 의한 기조력이 더 커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큰데, 그 이유가 질량이 작더라도 이 지구로부터 거리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거리에 세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조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에 의한 기조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 기조력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원심력은 공통 질량 중심으로 인해서 작용하게 되는 바로 힘이에요. 공전을 하게 되니까 그 공전을 하는 중력에 의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힘이 바로 이 원심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지구상의 모든 지점에서 크기가 어차피 다 회전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크기랑 방향이 전부 다 공통 질량 중심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쪽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크기와 방향을 갖고, 원심력의 방향은 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심력의 크기는 지구 중심에서 작용하는 달의 인력의 크기하고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같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원심력의 크기는 자, 지구의 중심에서 작용을 하는 달의 인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게 달이 지구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에 해당이 되고, 요 힘으로 뭘 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원심력은 다 달을 바라보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선생님이 여기서 표현해주면 얘가 원심력이야. 다음에는 얘가 원심력. 다음에는 얘도 원심력. 여기도 원심력. 여기도 원심력. 지구 중심에서도 원심력. 원심력은 다 왼쪽으로 작용을 해요. 노란색. 자, 그 다음에 각 지점에서 원심력하고 달의 인력. 그러면 달이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 중심에서 가장 클 거고, 각 지점에서 이렇게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짧고, 그 다음에 좀 길고, 멀면은 달의 인력이 약해지겠지. 그렇죠? 가까운 곳은 달의 인력이 어떻게 될 거예요? 더 커질 거고,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왜? 아까 선생님이 중력은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기 때문에 달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면은 인력 값은 약해져요. 그래서 달의 인력을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가까운 곳은 달의 인력이 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삐스듬하게 작용을 하겠죠. 이 지점에서 달의 중심까지 실제로 쭉 선을 이었을 때 작용을 해야 되니까, 얘는 머니까 좀 더 작고, 얘가 제일 작지. 여기 이 지점이 달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머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달의 인력은 지구의 각 지점에서부터 달에 가까울수록 커요. 그러니까 여기 달에 제일 가까운 이 지점이 가장 달의 인력이 크고, 먼 이 지점이 가장 달의 인력이 작아요. 그리고 고緯도로 가고, 다음에 지구에서 멀어지면 또 작아지게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힘이 결국에는 합력값을 구해주는 거죠. 누구와 누구? 달의 인력과 원심력의 합력값을 구해줬었을 때 그 합력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기조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하고 지구 중심하고 일직선 상태로 놨었을 때는 지금 여기 가장 가까운 지점은 뭐가 최대? 달의 인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라서 여기에서 달의 인력이 최대고 원심력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조력이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뭐가 최소가 되냐면은 달의 인력이 최소가 되니까, 달의 인력이 최소가 되니까 원심력이 훨씬 크죠. 따라서 원심력에서 달의 인력이 빠지는 만큼이니까 이 지점도 기조력이 커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 가장 달과 가까운 지점, 그리고 달과 가장 먼 지점, 이 두 지점이 각각 기조력이 최대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기조력이 최대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
이게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저거 수평으로 본 거고, 위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가 달이고 여기가 지구라고 했었을 때, 자, 요 지점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달에서 가장 가까운 요 지점과 일직선상으로 가장 먼 지점, 여기가 각각 기조력의 최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인력 최대, 그 다음에는 인력의 최대가 되니까 원심력의 크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심력의 크기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인력이 최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 끝 지점이 기조력이 제일 크고,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 지점이 늘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 여기 와 있거나 이제 이 지점이 여기를 A, B라고 놓으면 6시간 뒤면은 A가 여기로 오고 B가 일로 오고 요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다시 기조력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기조력이 최대가 됐었을 때 만조면 이렇게 6시간 뒤가 돼버리면 뭐가 나타나겠어? 간조. 다시 6시간 뒤, 12시간 뒤로 반대편으로 와버리면 다시 만조.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달에서 가장 가까운 쪽과 가장 먼 쪽은 기조력의 최대. 이렇게 양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봤었을 때는 최소가,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점에서는 뭐하고 달의 인력이랑 원심력이 같기 때문에 기조력이 0이에요. 핵의 딱 중심점에서는 얼마가 된다? 0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직선상에 딱 있었을 때 여기 양 끝부분이 기조력이 최대니까 만조. 그럼 물이 일로 몰렸지?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기조력이 가장 약하니까 간조.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다른 지점이 만조, 또 얘는 계속 뭐 간조.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얘가 지구 자전축이 완벽하게 이렇게 수직인 상태에서 달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조금 있으면 일로 왔다가 일로 왔다가 일로 왔다가 일로 왔기 때문에 이 지점이 달하고의 거리가 계속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달의 인력의 차이가 나게 되니까 원심력은 같더라도 기조력의 차이가 나게 되니까 따라서 만조, 간조가 같은 지점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달의 반대편에서도 기조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제일 커서? 인력이 제일 커서, 예, 원심력이 더 커서, 여기서는 달의 중력이 더 커서 양쪽의 기조력 값이 최대가 돼요. 근데 이게 또 다르게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달이 아니라 달보다 엄청 큰 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조력 때문에 물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지구의 땅도 당겨져요. 네, 지구의 땅도 당겨져서 지구도 약간 늘어. 이렇게 흙이나 돌도요, 약간 기조력 때문에 살짝 느는데, 느는 정도가 인장 강도 안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얘가 부서질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지는 않아가지고, 예, 얘가 지구가 터지진 않는데, 만약에 달이 지금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크다. 예를 들어서 목성쯤만한 게 만약에 지구로 만약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목성이 잡아당기는 중력이 너무 커버리니까 얘 기조력이 너무 세져 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잡아당기다가 여기서도 기조력이 작용을 하죠. 여기서도 기조력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 얘가 원래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힘이 너무 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행성이 빵 하고 깨져 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거리에 따라서 너무 만약에 달이 지금보다 너무 가까이 왔다거나 아니면은 하면은 지구는 안 부서지더라도 달이 부서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기조력. 달도 기조력을 받아요. 지구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건 서로 힘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도 만약에 지금보다 지구에까지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달도 어떻게 돼요? 기조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당기는 기조력과 이 끝에서 작용하는 기조력 때문에 얘가 빵 하고 깨져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그 주변 중심 전체를 공존하고 있는 위성들이 깨지지를 않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로슈 한계라고 불러줘요. 이거 왜 천문학에서 나오는 건데, 로슈 한계. 즉 기조력에 의해 위성이 폭파되지 않을
폭파되지 않을 최소의 행성까지의 거리. 네, 이거를 바로 로슈 한계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토송고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토송고리에 보면은 되게 암석들이 많이 있는데 얘가 원래 토송고리 안에도 되게 위성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타이탄이나 아니면 엔젤라두스 말고도 되게 위성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로슈 한계 안쪽에 있는 애들은 다 폭파가 돼서 기저력 때문에 다 부셔져 버렸어요. 빵 하고 이렇게 깨져버린 거죠. 걔네들이 부스러기가 되고 또 기조력 때문에 또 깨지고 하면서 걔네들이 토송 원반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만약 달이 어떤 원인에 의해선가 지구로 가까이 오면은 얘도 기조력 때문에 달도 빵 깨져버릴 수 있어요. 지금 달은 지구와의 로슈 한계 바깥쪽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땅도 늘어나 여러분들 다만 우리가 그 정도가 작아서 물처럼 잘 느끼지 못할 뿐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조력은 여기에는 달의 인력과 지구가 공통 질량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뭐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 마주보는 곳과 대응되는 곳 요 두 지점이 가장 기조력이 어떻다? 크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조석 양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조석 양상은 이제 조석 주기에 대한 부분인데, 자, 만조랑 간조,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만조, 간조가 반복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을 때 만조되고 6시간 정도 뒤에 간조, 간조되고 다시 6시간 뒤에 만조. 그러니까 대략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가 약 1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정확하게 12시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만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만조 때는 가장 해수면이 높고 그 다음에 간조가 되면 가장 해수면이 낮고 그리고 다시 만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간조가 되고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주기가 대략 12시간 25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애매하지. 왜 12시간도 아니고 12시간 25분일까?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만조와 간조가 나타날 때 만조를 위해서 들어오는 해안선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흐름을 뭐라고 불러줘요? 밀물. 그 다음에 간조 때 빠져나가는 물의 흐름을 바로 썰물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조차는 자 만조 때하고 간조 때의 높이 차를 바로 조차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조차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큰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조차가 크죠. 만조 때, 간조 때 차이가 꽤나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차이가 클 때를 사리, 작을 때를 뭐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사리 때하고 조금 때도 보면은 좀 차이가 좀 크게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조하고 잔조 때의 수위의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를 해주고 조석 주기는 만조에서 다음 만조,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가 약 12시간 25분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중학교 학생들 수업을 할 때도 얘기를 해주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달이 이렇게 있으면 달의 공전 주기가 그러니까 실제 공전 주기 항성월이라고 하는데 항성월이 얼마에 해당이냐면은 대략 27.3일에 해당이 돼요. 27.3일 동안에 지구를 실제로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원래 자리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7.3일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게 대략 360도를 27.3일에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1일에 회전 각속도가 약 몇 도 정도 나오냐면은 13도 정도를 돌아요. 아이고, 글자가 왜 이래. 자, 약 13도 정도를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얘가 약 13도 정도를 간 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 있던 사람이 얘 보다가 이렇게 돌아서 다시 여기 오면은 달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일로 갔으니까. 그러면 이 각도가 13도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도가 13도니까
원래 상태에서 다시 마주 보려면 지구가 13도만큼을 더 회전을 해야 돼요. 자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구 자전 속도가 15도 per hour, 1시간에 15도 정도를 돌아가는 자전 속도를 보이니까 13도 정도를 돌아가려면은 대략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은 50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조에서 그 두 번째 만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4시간하고 50분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만조였지. 그럼 여기서 돌아가서 원래 여기 와야 되는데 얘가 반가 있잖아. 16.5도, 6.5도가 있으니까 그럼 얘도 6.5도 돌아와야 되니까 대략 이 시간이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 여기 있죠. 이 시간이 대략 25분 정도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12시간 25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는 바로 지구가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12시간 25분의 조석 주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도 하루에 13도씩을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석 주기가 12시간 25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은 매일 50분씩 늦게 뜨기도 합니다. 왜? 어제 위치보다 달이 13도를 더 가 있으니까 지구가 50분만큼을 더 자전을 해야 달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50분씩 늦어지는 이유, 그 다음에는 조석 주기가 12시간 25분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 다 저 같은 이유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지역에 따른 조석의 양상,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고緯도냐, 중緯도냐, 저緯도냐에 따라서 조석 주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지구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달의 공전 궤도면하고 지구의 적도면이, 그러니까 달의 공전 궤도면을 100도라고 하고요. 지구의 적도면의 황도인데, 이게 실제로는 100도하고 황도가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둘이 일직선 상태로 도는 건 아니고 얘가 달이 약간 삐스듬하게 해서 돌아요. 삐스듬하게 해서 돌아가지고 지구의 적도면, 그러니까 지구가 적도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적도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달이 공전 궤도면이 지구 적도면하고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요 각도가. 그래서 요렇게 돈 데다가 지구는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얘가 다시 이거랑 5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달하고 똑같은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나라 중위도 지역이라고 봤었을 때 달하고 거리가 가까운데 얘가 돌면 이렇게 위로 가 있잖니. 여기서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러니까 반대편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멀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약간 더 어긋난 상태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력의 차이가 좀 더 커져요. 자, 그래서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달리고, 다음에는 바다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지형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해양의 형태와 크기 등 수심 등 아주 다양한 요소로 지역에 따라서 하루 동안에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횟수도 다르고, 조석 주기도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 차이인 조차도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조석 양상이 크게 세 가지인데, 자, 만조하고 간조가 일어나는 양상은 일주조, 혼합조, 반일주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주조는 하루 동안에 만조랑 간조가 한 번씩 일어나요. 한 번씩밖에 안 일어나요. 이 지역은 고緯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지가 않은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 있으나 이 옆에 있으나 별 차이가 많이 안 나요. 회전을 했었을 때 차이 자체가 크게, 이 회전 반경 자체가 작다 보니까 차이가 안 나서 얘는 하루에 만조 한 번, 간조 한 번, 딱 두 번만 나타납니다. 이게 일주조고, 그 다음에는 반일주조는 거의 어떻게 되냐면 저위도 지역에 해당이 돼요. 하루 동안에 만조와 간조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2회씩 나타나는데 이때 조차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디 있으나 기조력이 거의 어떻다? 예, 차이가 비슷한 겁니다. 달이랑 제일 가까울 때, 멀 때 기조력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예, 반일주조는 잘 안 나타나요. 자, 그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으로 얘하고 얘가 똑같아. 자, 그 다음에 혼합조는 하루 동안에 만조랑 간조가 2번씩 일어났는데 만조하고 간조 사이의 시간이 약간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2시간 25분이 나타나는 지역은 저위도고 반일주조고, 혼합조는 왜냐하면 위치가 이 중위도 지역이 약간 차이가 많이 난다란 말이에요. 달의 방향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여기서 달이 보면은 여기 위치했을 때랑 실제로는 얘가 돌아서 일로 와 있으면은 달이 같은 방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거리 차이가 좀 심하게 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심하게 나가지고 예, 만조와 간조 사이의 시간 간격도 일정하지가 않고 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달라요. 조금 더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혼합조고, 대부분이 이런 혼합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중위도 지역에 뭐 국가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뭐 그러기도 하겠죠. 남반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육지가 적으니까 이런 조석 현상의 영향을 좀 덜 받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전 세계의 조석 양상을 보게 되면은 반일주조가 예, 가장 어떻게 나타난대요? 많이 나타나게 된대요. 반일주조면은 그 조석 주기가 정확하게 12시간 25분 정도를 보이는 반일주조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고, 왜냐면은 그 다음에는 일주조, 고위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일주조가 가장 적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하루에 비슷한 해수면 높이의 만조하고 간조가 2회씩 나타나요. 우리나라도 반일주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낮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또 차이가 더 커져요. 그래서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훨씬 더 이 만조, 간조 차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조차가 크게 나타나고요. 조류의 흐름도 훨씬 빠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흘러갈 때 흐르는 속도 자체도 더 큽니다. 서해남해는 보통 이렇게 나타나는데, 동해안은 하루 동안에 나타나는 만조하고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동해안은 혼합조에 해당이 되고, 서해안,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반일주조의 차이에 해당이 돼요. 얘는 수심이 깊기도 하고요. 해안선이 완만해서 단순하기 때문에 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예, 작습니다. 예, 적게 나타나고, 서해안, 남해안은 그래도 비교적 좀 더 조차도 크고, 예, 반일주조의 형태로, 예, 그래도 이 조차의 정도 자체도 약간 일정한 형태를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조와 소조, 그러니까 조차가 클 때랑 조차가 작을 때인데, 보통 이제 대조, 소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사리조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달과 지구, 태양의 위치, 그러니까 달의 모양, 위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차가 달라지게 되는데,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완벽하게 일직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때가 삭망일 때죠. 그 다음에는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수직이 되는 상현, 하현일 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때마다 기조력의 크기 자체가 달라져서 예, 조차도 크고 작고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의 위치를 할 때 기조력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달이 보름달이든 망일 때나 아예 달이 뜨지 않는 사귈 때가 이제 보통 기조력이 커요. 이때가 이제 만조 때도 수위가 높고 간조 때도 수위가 낮고, 기조력이 가장 큰 시기에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리와 조금에 대한 설명인데, 자, 대조, 조차가 가장 큰 시기로 달의 위상이 삭하고 망일 때입니다.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으로 있었을 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소조, 조금은 조차가 조금 나는 시기로 달의 위상이 상현하고 하현으로 태양, 달, 지구, 태양이 수직으로 있었을 때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대조 때를 보면은
그 외에는 태양하고 상하고 같이 있으면은 기조력이 양쪽으로 이렇게 태양하고 다리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할 거고, 또 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양쪽으로 태양하고 달의 기조력이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될 테니까 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기조력으로 조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달의 기조력으로도 조석이 더 더해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어떻게 나타난다?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달의 기조력과 태양의 기조력이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로 합쳐져서 조차가 크고, 조금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의 기조력과 달의 기조력이 서로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이 달의 기조력하고 태양의 기조력이 서로 상쇄가 돼버려서 조차가 가장 어떻게 되나요? 작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달의 기조력, 태양의 기조력이 서로 합쳐지면 좀 더 작아져요. 커지는 게 아니라 상쇄돼 버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때는 조차가 작고, 그 다음에는 살이 때는 조차가 커요. 그래서 사가고 망일 때는 이렇게 만주와 간주의 수위 차이가 크고, 상현하고 하현일 때는 만주와 간주의 수위 차이가 작게 나타나게 되는 조금이 나타나고, 살이 때는 좀 크게 나타나게 되고, 밀물 썰물의 차이가, 그러면은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면은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류도 이때가 더 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때는 상대적으로 물이 조금 덜 빠지고 덜 들어오는 시기가 되니까 조류도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조류가 세면 막 물고기도 조류에 쓸려가요. 헤엄쳐도 조류를 거슬러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오히려 고기를 잡기가 좀 더 쉽대요. 그 조류를 보면 그 조류 따라서 물고기들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조류 길목을 막고 있으면 오히려 물고기를 훨씬 더 많이 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이 흐름이 없는 오히려 소조 때, 그러니까 조금 때 물고기가 더 잘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은 물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한물, 두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낚시하시면 아마 잘 할 거예요. 자, 1번. 자, 기조력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기조력은 천체의 질량이 클수록 천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죠. 달의 기조력은 태양의 기조력보다 2배가 더 큽니다. 그죠? 지구의 중심에서는, 지구 중심부에서는 달의 인력과 원심력의 크기가 서로 같고요. 지구상에서 달에서 가장 가까운 쪽과 달에서 가장 먼 쪽은 기조력의 크기가 최대가 되고요. 기조력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때 기조력이 최대가 될 때 뭐가 나타납니까? 바로 만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최대로 같아. 최대로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공통질량 중심, G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지구와 달의 위치를 나타냈대요. 달부터 가까울수록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B에서 작용하는 인력이 A에서 작용하는 인력보다는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달의 인력은 B가 더 크고, 원심력은 지구 어디서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작용을 해서 원심력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조력의 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인력에서 원심력 빼준 거, 원심력에서 인력 빼준 값이 서로 어떻다? 같습니다. 일직선상에서는요.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뭐에 해당이 돼요? 만조. 자, 그 다음에 C가 간조, D가 조석 주기, 그 다음에 B가 조차. 만조 때 물이 들어오게 되는 E는 밀물, F는 간조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썰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그림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의 위치를 나타냈대요. 지구, 태양, 달이 일직선상에 이 경우가 사이에 있으면, 그 다음에 태양, 지구, 달이 되어 있는 A가 망,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으니까 뭐가 먼저 보여요? 상현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하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A 때는 망, H 이렇게 안 똑바로 A가 망, B는 그래서 하현, C는 사, D는 상현이고, 그래서 대적 사리가 나타나는 거는 사가고 망일 때, 조금이 나타날 때는 상현하고 하현일 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조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게 되면은, 자, X5, XX5예요. X5, XX5에 해당이 되는데, 반일주조하고의 조석 주기는 12시간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12시간 25분에 해당이 되고요. 고위도 지역에서는 일주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조하고 간조가 1회씩 일어나죠. 기조력이 가장 큰 시기에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대소조, 대조.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소조, 조금이 아니라 대조가 되죠. 살이. 음력 7일의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사기죠. 사기 음력 1일이고요. 얘 대략 음력 7일, 얘가 음력 15일, 얘가 음력 23일쯤 돼요. 보름달이 망이니까. 7이면은 상현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조차가 최소가 되는 거는 맞겠죠. 상현달이 뜨는 시기에 해당이 되니까. 자, 이제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지구와 달이 공통질량 중심 G를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지구 각 지점에서 달의 인력, 원심력, 기조력을 나타냈는데, 자, 어차피 달의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달의 질량은 동일하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야 돼요. 여기는. 네, 그러면 여기서 A, B, C를 보면은 A 지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는 B 지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는 C 지점까지의 거리, 이렇게 보여야 되면은 가장 가까운 데가 제일 크죠. 그럼 C, A,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심력의 크기는 어디서나 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A하고 B하고 C에 해당이 되고, 이 둘의 힘의 크기를 어떻게 해준 게, 다 더해준 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조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점하고 O점, B점, C점에서, 그러면 O점에서는 지구 중심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습니까? O점에서는 달의 인력이랑 그 다음에는 원심력이 크기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점. B점에서는 누가 더 커요? 원심력이 달의 인력보다 더 크고요. 자, 그 다음에 C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큽니까? 달의 인력이 원심력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B와 C 지점에서 달에 의한 기조력의 방향을 써주면, B 지점에서는 기조력의 방향이 누가 더 커요? 즉, 원심력이 인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조력의 방향은 이쪽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인력이 원심력보다 크니까 오른쪽이 될 겁니다. 따라서 B에서는 왼쪽, C에서는 오른쪽, 그리고 B, C에서는 이제 뭐가 일어나요? 만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저기 A 지점에서는 간조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따라서 5번 OX 문제는 답이 X, O, X, X, OX, X, OX. 자, 이렇게 돼요. 자, 기조력은 달과 태양, 지구와 달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생기는 지구의 원심력과 달의 인력의 차이이다.
지구의 원심력하고 달의 인력의 차이가 아니라 합이에요. 합력.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두 개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일직선상에서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 방향하고 이 방향으로 차이가 나서 두 개의 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벡터 합이에요. 결국에는. 기저력의 크기는 달까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맞죠? 질량에 비례하고 원심력은 어느 지점에서나 다 같습니다. 달의 인력은 달하고 가까운 지점에서 제일 크게 되니까 여기서는 B가 아니라 C 지점에서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에 O 지점이 지구 중심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지점에서는 원심력하고 달의 인력이 같아요. 그 다음에 기저력은 항상 달의 중심을 향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쪽은 인력이 크니까 중심을 향하지만 먼 쪽 반대편은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반대 방향을 향하게 돼요. 기저력의 크기는 그렇죠. 양 끝 지점, 즉 달하고 일직선을 이루는 가장 가까운 지점과 가장 먼 지점이 최대가 되고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B 지점에서는 간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B하고 C에서는 둘 다 만조가 되죠. 일직선상에서 기저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니까 둘 다 뭐가 일어난다? 만조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석 양상이랑 대소랑 소조 봅시다. 간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어느 지역에서 하루 동안에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를 나타냈고요. 나는 한 달 동안의 조위 변화를 측정해서 나타난 것인데, 자, 조차를 보는 거죠. 가에서 하루 동안에 나타난 만조는 몇 번 나타났어요?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총 몇 번? 2회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조차는 만조와 간조의 수위 차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대략 2m, 7m 요 사이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조차는 약 5m 정도가 바로 조차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조차는 이때나 별 차이는 없죠. 그렇죠? 이때나 별 차이는 없는 거의 반일주조에 해당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시기에 조차가 유사하죠. 자, 나에서 대조에 해당하는 날짜는 자, 언제냐면은 대략 3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한 17, 8일 때, 요때에 바로 대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대략 3일하고 18일에 대조 사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나에서 10일에 해당하는 달의 위상을 쓰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10일 날이면은 대략 그럼 여기서부터 보통 얘가 음력 15일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이게 사기인지 망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구로 시작을 했으면 여기가 상현이 될 거고, 만약에 망으로 시작을 했으면 하현이 될 거예요. 이게 보름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10일에는 조금이 맞으니까 이때는 상현달 아니면은 하현달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자, 빈출 선택지 OX 문제. 자, 봅시다. 답은 X, X. 그 다음에는 55, 55, X, X, O, X, X예요. 자, 가의 조성 양상은 혼합조가 아니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반일주조에 해당이 돼요. 이 지역의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이지. 이거 뭐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시에는 밀물이 나타난다. 13시가 어디에 있냐면은 간조에서 만조로 가는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조에서 만조로 가고 있는 사이면은 당연히 밀물이 나타나야지 맞고, 그 다음에 나 시기에 소조는 2번 났죠. 그렇죠? 조금 2번, 살이 2번. 그 다음에 기저력의 크기는 3일보다 10일에 크다. 아니죠. 3일이
사기나 망일 때에 해당이 되는, 살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일이 더 크고요. 23일경에 달의 기저력과 태양의 기저력의 방향이 23일경이면 여기서 살이에 해당이, 아니 조금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23일경 그림 보면은 조차가 적은 조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서로 수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썰물이 드러나는 갯벌의 면적은 11경보다 18일경이 더 넓다. 지금 18일경이 살이에 해당이 되니까 조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썰물 때 더 물이 많이 빠져나갈 테니까 갯벌의 면적은 더 넓게 나타나는 게 맞고, 23일경에는 달의 위상은 상현 아니면 하현이어야 되겠죠. 살이가 아니라 조금이니까. 23일경에 태양, 달, 지구는 일직선이 아니라 수직으로 위치해야지 맞죠. 왜? 상현달 아니면은 하현달이니까 일직선상에 위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 때는.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기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조력은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죠. 태양계 천체 중 지구에서 가장 큰 기조력을 미치는 천체는 달이에요. 지구와 달의 공통 질량 중심은 지구 밖의 지구와 달 사이가 아니라, 공통 질량 중심은 지구가 훨씬 질량이 커서 지구 내부에 존재를 하게 돼요. 위도와 관계없이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회씩, 아니죠, 1회씩 일어나는 일주조도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다음에 5번이 맞죠? 달의 위상이 하얀일 때 달의 기조력과 태양의 기조력의 합력은 달 쪽으로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에 의한 기조력보다 큰 까닭은, 결국에는 달이 지구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달은 질량은 작으나 지구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달과 지구가 달의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할 때 지구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냈대요. 자, A의 크기는 지표상의 모든 지점에서 같다. 지금 A가 나타내고 있는 힘이 바로 요거죠. 그쵸? 요거. 그 다음에는 요 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원심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B는 달의 인력이다. B는 달이 잡아당기는 인력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는 거고, 가에서는 A의 크기가, 즉 원심력의 크기가 달의 인력보다 크죠. 가와 나에서 C의 크기가 같고, 가하고 나에서 C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한다. 맞죠? 기조력이 요 일직선상에 있는 두 지점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C의 크기, 기조력의 크기는 다에서 제일 큰 게 아니라 제일 작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기조력에 영향을 주는 두 힘, 하나는 원심력,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달의 인력의 크기를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힘의 크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기억이 달의 인력이고, 얘가 색깔이 구분이 안 됩니다. 달의 인력이고, 니은이 바로 원심력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A에서 A와 C에서는 만조가, D에서는 간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 맞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B에서는 지구 질량 중심에서 합력이 0이 되는 거예요. 공통 질량 중심에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돼버리면은 기역과 니은의 합력의 크기는 4분의 1배가 된다. 기조력의 크기는 여러분들 천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거리가 2배가 돼버리면은 8분의 1배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답은 기역 1번만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조석 주기가
매일 50분씩 늦어지는 까닭은 즉 뭐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동안 달이 지구 주위를 하루에 약 13도씩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6번. 그린 강하고 나는 고위도와 저위도의 하루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가가 해수면의 높이 차가 적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 만조, 간조 나타나는 일주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조차가 거의 비슷하고 하루에 2번이 나타나는 반 일주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저위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가 고위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까닭은 결국에는 저기서는 기조력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저위도가 상대적으로 기조력이 크니까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자, 7번. 그린 가는 달에 의한 기조력으로 인해 해수면이 부푼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A부터 C 지역에서 24시간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를 나타냈대요. A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한 번만 나타나고 조차가 작은 얘가 일주조, 얘가 혼합조, 이 녀석이 반일주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지역은 하루 동안의 만조가 한 번만 일어나요. 만조 한 번, 다음에 간조 한 번. 예, 틀렸고. B 지역은 혼합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고요. C 지역의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A, B, C 지역에서 조석 주기가 다른 것은 달의 공전 궤도면이 지구의 적도면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공전 궤도면하고 얘가 그러니까 100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공전을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냈는데 지금 A에 있었을 때가 망이고요. 망. 여기가 그러면 망, 그 다음에 여기가 하연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대조, 여기는 소조. 달이 A에 있을 때가 대조 맞고, 달의 위치가 A에 있었을 때 지구의 기역은 만조죠.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만조가 돼야 되고, 달이 B에 있었을 때 하연달이에요. 삭, 상현, 망, 하연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달이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조차는 점점 작아지죠. 이때가 대조고 소조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맞으니까 2번.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냈는데 A는 지금 현재 사귈 때예요. 이때는 상현에 해당이 돼요. 만조와 간조가 나타나는 시각이 점점 빨라진다. A에서 B로 가게 되면은 만조하고 간조가 나타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게 아니라 달이 뜨는 시각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조하고 간조가 나타나는 시각은 달이 뜨는 시각이 A에서 B로 가면은 점점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빨라진 게 아니라 점점 늦어져요. 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가 만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가 만조니까 점점 달이 뒤로 가면은 점점 약해지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예, 달이 뜨는 시각이 점점 늦어지니까 만조와 간조가 시작되는 시간도 점점 늦어져요. 그래서 삭을 기준으로 달이 뜨는 시각이 점점 늦어지고, 따라서 만조와 간조의 시간도 늦어집니다.
달의 기조력과 태양의 기조력의 합력이 sak에서 상현으로 가면서 감소하고 만조대와 간조대의 조차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될 거고요. 자, 다음에 10번. 그린 가는 어느 날 남쪽 지평선에서 위에서 관측된 달의 모양을 봤더니만 저게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이기 때문에 상현달이에요. 상현달. 상현달에 해당이 되는 거고 한 달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면 상현달은 언제 뜨냐면은 sak이 태양이랑 같이 떠서 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구과학에서 했었었죠. 그럼 상현은 대략 상현달은 정오쯤 떠서 정오쯤에 월출해서 초저녁에 18시쯤에 남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정에 져요. 자정쯤 지니까 얘가 동쪽, 얘가 남쪽, 얘가 서쪽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저녁 남쪽, 그러니까 대략 18시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관측 시간은 자정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이니까 7일 후에는 보름달이 뜨니까 사리가 되겠죠. 이날의 해수면의 높이 변화는 이때 아니지. 조금이 나와야지. 이때는 사리니까. 틀렸죠? 니은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11번 봅시다. 표는 우리나라 서해안 어느 지역에 조석을 관측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14일, 15일, 16일 sak이에요. 그러면은 sak이면 지금 요때로 점점 가고 있으니까 뭐 이때가 한 초승달쯤 될 거고 점점 일직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로 갈수록 조차는 어떻게 됩니까? 조차는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15일에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데 적당한 시간은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았을 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1시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22시 19분 11시면 이때 만조잖아. 말이 안 뭐야 15일 아시다. 그러면 15일경에 여기죠. 그러면 조개를 잡는데 적당한 시간은 그렇죠. 지금 10시 49분이 가장 해수면 높이가 낮았을 때에 해당이 되니까 요때 아니면 이때인데 이때는 자정이잖아. 아니 밤이잖아. 안 보이잖아. 그치? 따라서 맞아요. 이때라고 하면 안 돼. 조개를 잡아야 되는데 해가 져버려서 22시면 안 보여서 11시 경이에요. 적당한 게. 조차가 가장 뭐 여기서 뭐 저기 후레쉬 들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면은 뭐 그거는 알 바 아니고. 자, 조차가 가장 큰 날은 여기서는 sak에 해당이 되는 16일에 해당이 되겠죠. 총 마이너스네. 그치? 자, 16일 이후에는 만조일 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것이다. 16일 이후에는 아니죠. sak일 때가 가장 조차가 클 때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낮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점점 상현으로 가니까 조금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린 가는 달의 기조력에 의해 해수면이 부품 모양하고 동일 경도상에 있는 세 지점 A, B, C에 미치듯 나는 A, B, C 중 어느 한 지점에서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관찰을 했는데 지금 얘를 보면 하루 동안에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나타나는 그림을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면 얘가 하루에 1일에 보면은 만조 1회 너무 근데 그림이 좁아. 간조 1회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일주조에 해당이 되고 일주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위도 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C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맞고요. 다음에 B 지역에서 연속되는 만조로 관측되는 해수면 높이가 다르죠. 혼합조 지역이 바로 중위도 지역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다에서 조금은 한 달에 2번 나타나죠. 지금 보면 여기 조금, 나에서 조금, 여기도 2번. 그죠? 한 달에 2회 나타나니까 따라 답은 1번 기억만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 봅시다. 그린 가하고 나는 각각 D1 1일 때랑 D1 플러스 1일 때 지구와 달의 위치를 나타냈대요. 가에서 달의 위상은 현재 사기고, 자, A 지역에서는 현재 조력발전소가 건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자, D1 오전 9시, 지금 오전 9시면은 달을, 이게 D1에 딱 이렇게 마주 봤었을 때잖아요. 지금 현재 A 지점이 달을 마주보고 있고 이게 사기잖아. 그럼 여기가 뭐냐면은 태양이 여기 있거든요. 태양. 그러면은 여기가 딱 자정인 거고 이게 자정인 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사기라고 그랬지. 사기였었으면은 태양이 여기 있는 거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태양이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돼요. 사기니까.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 상태에 있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지. 태양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딱 이 A 지점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정오예요. 정오 12시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정오 때 지금 현재가 여기가 만조예요. 그러면 여기서가 대략 새벽 아침 6시, 여기가 9시경에 해당이 될 거고, 9시에서 A로 가고 만조로 가야 되는 거니까 밀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 A 지점은 약 25분 후에 만조가 되는 게 아니라 나에서 A 지점은 하루가 지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달이 저기까지 갔으니까 25분이 아니라 50분이죠. 50분. 왜냐면 하루에 달이 몇 도 공전한다고 했어? 13도로 공전해 갔으니까 A 지점에서 딱 얼마까지 돌아? 13도로 가야 되는데 지구 자전 속도가 하루에 15도 per hour를 가게 되는 거니까 현재에서 정확하게 일직선이 돼야지 만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50분이 만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다음번 여기 가서 여기서 25분 뒤 여기고,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다시 25분을 가야 되는 거니까 50분. 여기를 기준으로 치면 50분이 더 걸리게 되는 게 맞아요.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조력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현재가 일주일 후보다는 훨씬 더 많죠. 그죠? 가일 때가 더 많아야지. 왜냐면 이때가 조차가 큰 사리 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일주일 후가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니까 하연달, 상연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조차가 작아지니까 조차가 클 때 조류의 흐름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력 발전소의 발전량이 더 많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조석 시계를 읽는 방법을 그림은 어느 달 1일에 조석 시계를 나타냈대요. 낚시 갈 때 이런 거 많이 봐요. 자, 날짜는 시계의 가운데에 표시를 하고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으로 표현을 한대요. 시계의 테두리의 색은 대조기에는 하늘색, 중조기에는 갈색, 소조기에는 녹색으로 나타낸대요. 시계의 바깥쪽은 각 지역의 만조시간, 안쪽은 간조시간을 의미를 한대요. 시계 안쪽의 달의 위상은 사, 상현, 망, 하현을 의미하면은 얘는 지금 상현달을 의미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상현달을 의미를 해주는 거고, 상현달이면은 언제 해당이 되는 겁니까? 소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상현하고 하현은 살이 때니까 소조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테두리는 녹색이 나와야지 맞게 되는 거고, 이날 바깥쪽은 만조시각을, 안쪽은 간조시각을 의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은 3시가 만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계가, 안쪽이 간조, 글씨가 무슨 소린가요?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만조고, 안쪽에 있는 게 간조래. 그러면은 이날 새벽 3시에는 인천이 뭐예요? 간조죠. 그럼 인천이 간조고 부산은 몇 시에 만조니? 지금 12시에 0시에서
1시 사이가 만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대략 1시가 만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거고 1시 이후로부터 물이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물이 아니라 썰물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인천에서의 조차는 7일 후가 더 이날보다는 크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상현달이니까 7일 뒤면은 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대략 보름달이 나타나니까 보름달이 되면은 대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날보다 크다가 되니까 답은 1번 기억만 맞게 되겠죠. 물대표 보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안쪽에 있는 시간이 간조, 바깥쪽이 만조 이렇게 보면 됩니다.